저는 부자가 되는 것은 신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인드 파워 스페셜리스트 주성입니다. 제가 마인드 파워 머니 특강, 여러 가지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분께서 저는 목표 액수를 정하고 나서도 외치고, 그리고 더 많이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이 너무 욕심이 아닐까, 내가 속물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못 하겠고 혼자 비밀로 몰래 외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불편하다라는 감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불편하다는 것은 이질적인 진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질적인 진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 진동 상태와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이질적인 진동이 일어난 거죠. 고로 불편한 감정이 든 겁니다. 자, 그러면 불편한 감정이 왜 들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난 속물이기 싫어, 그래서 그 아이디어 자체를 거부해 버린다면 여러분에게 돈은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참 충격적이고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액수를 쓰라고 하면요, 쓰기는 하지만 이게 맞나 틀리나, 이거 나 속물 아니야? 그러면서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저 멀리에서 여러분이 외치기만 하면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려는 만능 기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장착하고 있는데 그 활용법을 몰라서 내가 정말 각박하게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자, 근데 이제 알았다면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계속 예전처럼 쳇바퀴를 계속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바라는 것을 내가 갖지 못하면서 각박하게 살아간다. 이것은 지금 내 안에서 뒤죽박죽된 메시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행복한 부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부자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갈망 자체가 아주 명확해요. 그리고 돈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누군가한테 빌려줬어요. 그러면 빌려줬으면 내가 돈을 받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 돈 빌려줬으니까 돈 줄래? 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불편해한다는 것이죠. 자, 왜 그렇죠? 돈 얘기 자체를 속물이라고 생각하는 내 안의 관념 때문에, 내가 돈 빌려줬는데 내 돈 받는 거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 관념 때문에 내가 돈 얘기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또 말을 못하니까 속상하고, 그래서 속은 끓고 결국은 돈을 못 받아요. 그래서 또 배신감만 들고, 이런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관념 자체는 어릴 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금수저를 물고 아주 풍요롭게 태어나면 그 돈에 대해서도 풍요로운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돈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리고 돈을 불리고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풍요롭게 살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흙수저였기 때문에 돈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돈 얘기하는 것도 무서워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목표를 내가 가져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정말 많이 오랫동안 했고, 시행착오를 정말 여러 번 거듭을 한 끝에 깨닫게 된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좀 시행착오를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행복한 부자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부자들은 돈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명확하고요. 그리고 그 소망 역시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돈을 정말 좋아합니다.
돈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속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법칙을 지키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24시간 나를 도와주려고 보내주려고 하는 그 만능 기계가 장착이 돼 있는데 그 기계에 자꾸 혼란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부자가 되고 싶어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부자는 속물이야.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자꾸 혼란 메시지를 주니까 저쪽에서도 혼란스러워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정확한 메시지를 보내시려면 그 마음속에 있는 혼란한 메시지들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자는 속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자, 행복한 부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행복한 부자들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람을 롤 모델로 선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행복한 부자가 될 거야. 스스로가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부자가 되는 것은 신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신의 한 조각으로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인간만이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내 현실이 아무리 각박하고 힘들어도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어떤 더 선을 이루려고 노력을 한다면 사실 나는 인간으로서 정말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요. 이게 고여 있으면 안 되겠죠. 나를 통해서 순환하도록 여러분이 가치를 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 손을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손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잡아주고 그리고 내 입을 통해서 그 깨달음들을 전해주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나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거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입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전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 눈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더 크게 볼 수가 있죠. 자, 예전에는 저 밑바닥에 있을 때는 저 구렁텅이만 보였었는데 저 위에서 보니 달라 보이는구나. 내가 보이는 세상도 달라지죠. 내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가 오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돈은 그래서 정말 그런 가치로운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나는 이 액수를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속물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 골드카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더 플러스 책이 나오면서 이제 골드카드를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이 골드카드에 더 플러스 책에 하나 문구들을 담았었죠. 하나는 나는 부자로 태어났다. I'm born rich입니다. 나는 부자로 태어났다. 우리는 완벽한 DNA를 가지고 부자로 태어났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문구였어요. 한강물이 말라도 나의 돈은 마르지 않는다. 이 더 플러스의 그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 스토리 너무너무 다들 좋아하셨는데요. 실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들을 내가 돈은 속물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내가 원하는 문구들을 여러분께서 써서 그것을 지니고 다니면서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본다면 이게 반복을 통해서 그 오래된 관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씹어먹은 책 아시죠? 바프럭터의 위대한 발견. 지금 이것도 또 조각조각이 나 있어요. 이렇게 조각돼서 제가 이렇게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바프럭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연기하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롤 모델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정하신 롤 모델처럼 그 사람처럼 연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그리고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처럼 생각을 하면 그 사람처럼 느끼겠죠. 그 사람처럼 느끼면 그 사람처럼 행동이 나오고 그 사람처럼 연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일이다. 이해와
적용은 당신의 풍요로운 삶으로 이끄는 핵심 키워드이다. 여기서 밥 프록터가 정말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 좀 나도 알아. 그거 나 많이 들었어. 자기계발서에서 많이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 지금 이거 보시면서도 나도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앵무새처럼 반복하여 구구절절 외울 정도가 된다고 해도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꿈을 달성할 만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필요성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그것쯤은 알아요. 저도 책에서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식으로만 알고 지금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잠재의식으로 내려와야 돼요. 제대로 이해하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와 적용은 다른 것이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거 선생님이 더 플러스에서도 말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 개념쯤이야.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방향으로도 다시 보고 저 방향으로도 다시 봐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 이해가 되어야 적용이 되겠죠. 계속 반복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옛날의 관념들은 어느 사이에 사라져 있을 겁니다. 그 관념을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실 때까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